실려 있으니까 잠깐 읽어야 됩니다. 236쪽 맨 밑에 1항 기업 공인중개사는 밑줄이죠.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밑줄이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사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밑줄이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의 밑줄이고 토지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상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근거자료를 제시해 밑줄이에요. 이게 확인 설명의무예요. 해가지고 해당 중개물의 상태 입증의 권리관계와 법령이 정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설명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법문을 읽어봤는데 확인 설명의무, 핵심 중개행위 첫 번째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지금 밑줄을 쭉쭉 끈 이유가요. 이걸 바꿔냈을 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해가지고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는데 을과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해요. 자, 확인 설명의무예요. 개업공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때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었죠. 최근 시험에서요. 이 시기 가지고 장난 많이 치거든요. 완성되기 전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이거. 근데 완성된 때는 이렇게 바꿔요. 틀렸어요. 완성되기 전. 그 다음에 취득의뢰인이죠. 쌍방이 아니에요. 취득의뢰인에게 이 물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요. 엔드죠. 그 다음에 그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라 이랬어요. 이게. 그럼 근거자료 제시까지만 하면 되지 교부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그래서 언능 보여주고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 근거자료라는 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기상 증명서, 토지이용료 확인서 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제시까지만 하면 돼요. 이게 바로 확인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확인 설명을 우리 소공은 할 수 있죠. 중개보조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소공은 할 수 있다. 의무 주체는 개공이에요. 자, 그래서 237쪽에 이제 의무제에 대한 사항을 설명했고요. 자, 시기, 상대방까지 전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239쪽입니다, 지금. 그럼 확인 설명 사항이 문제인데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은 거기 그 전속 계약 시에 공개할 정보와 지금 같이 박스 처리해 버렸는데 자, 그럼 교재에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걸로. 교재 239쪽 동그라미 1번이에요. 확인 설명 사항 쪽만 보세요, 일단. 중개사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및 건축 용도 등 중개사물의 기본적인 사항 설명해야 되겠죠.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등 기본적인 사항 설명 나가야 됩니다. 다음 2번 벽면 및 도배 상태 나가야 되는데 이거 수정해놨죠. 확인 설명 사항에서만 벽면에서 바닥면이 추가됐어요. 벽면 및 바닥면 및 도배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플러스 바닥면 해놓으면 되죠. 근데 공개할 정보에서는요, 바닥면 추가 안 됐어요. 뭐 근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음 3번 수도전기가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설명 나가야 되고, 다음에 4번 도로 및 대중교통성과 연계성, 시작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 나가야 되고요. 1조 솜 진동 등의 환경 조건도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소유권, 인세권, 저당권, 이상 및 임차권 등 중개사물에 대한 권리관계사항 나가야 됩니다. 다음에 6번입니다. 토지용계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비 사항을 설명해야 됩니다. 다음에 7번 중개사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따른 조세 이중 및 세율이 나가야 되고, 다음에 8번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 그 다음에 중개 보수 및 실계 금액과 산출 내역이 설명이 나가야 됩니다. 자, 칠판 보시죠. 순서가 지금 뒤바뀌었는데 이게 법에 있는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령에 있는 설명사항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기본적인 사항 설명해야 돼요. 그럼 이때는 대장을 지시해야 되겠죠. 기자의 동그라미. 다음에 권리관계 설명해야 됩니다. 그럼 권리관계는 지금 현재 7번에 있죠. 7번이 아니고 5번에 있죠. 여러분들 교재 5번.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상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번자의 동그라미 갑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누군지 브리핑해야 되죠.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브리핑해야 되죠. 현재 얼마 잡혀 있다 설명해야 되고요. 근데 이걸 쭉 갚아나가고 실제 남은 금액, 이것을 실제의 피담보채액이라고 해요. 그럼 실제 피담보채액을 조사 확인을 설명하는 의무가 있느냐? 실제 피담보채액은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는 설명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실제 피담보 채무액을 설명할 때는 선관주의를 다하여 조사한 다음에 브리핑하라는 게 판례예요. 이게. 자, 그래서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는 없다는 거 이해되시면 되고. 다음 세 번째, 거래 예정 금액 설명해야 됩니다. 그럼 거래 예정 금액은 지금 8번에 있죠? 찾았습니까? 거래 예정 금액. 그래서 장차 얼마에 거래할 거냐? 브리핑이 나가야 되고. 다음에 중개 보수 및 실배 금액과 산출래요. 그 옆에 8번에 있죠? 그래서 중개 보수 설명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산출례까지 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의 동그라미요. 숫자에. 그 다음에 토지 이용객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상 6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이때 브리핑 나가야 되죠. 그럼 이때는 토지 이용객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상 거래기준 및 이용제한 원화상 설명해 줘야 되고. 다음 6번입니다. 수도전기, 가스방, 열공급, 승강기 설비, 오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 이렇게 돼 있는데 시설물의 상태 설명해야 돼요. 3번에 있죠. 그래서 시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 벽면 도배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바닥면이 지금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벽면할 때 면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일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 조건, 한자의 동그라미죠. 그 환경 조건은 지금 어딘지 찾았어요? 4번에 있죠? 4번 후단에 있습니다. 일조소음 진동이 환경 조건이다. 바로 이 자리에서 암기하세요. 우리 법령상 환경이라는 것은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조소음 진동을 얘기한다. 이게 환경 조건이고, 주변 환경이 바로 입지 조건이에요. 도로, 대중교통수단, 시장, 학교, 근접성, 지형 등 입지 조건. 그래서 입지, 지의 동그라미예요. 이거는 입지 설명해줘야 되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기사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7번에 있죠, 지금. 그래서 조세할 때 세자의 동그라미. 그럼 취득세, 노후천, 특별세, 지방교육세, 세율까지만 설명하면 되지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설명할 필요 없고요. 취득 의뢰인에 관한 브리핑하니까 당연히 이전 관련 조세는 설명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10가지, 동그라미 친 게 10개인데 순서 바꿔서 이렇게 합니다. 기권거수죠, 이게. 기권거수. 그 다음에 공시면이에요. 공시면. 다음에 환지세로 암기할 거예요. 기권거수, 공시면, 환지세로 암기할 겁니다. 요약집에는 동그라미 칠 필요 없을 텐데, 암기라고 다 써 있을 텐데, 맨 위에. 치세요. 이왕 치는 거니까 계속 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암기할 거고요. 이게 기권한 사람은 거수하여 공시를 하면 환지세를 면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 이렇게 이제 리듬을 타면서 이제 암기를 하는데 이게 순서가 누차 말씀드리면 그거라고 그랬죠. 두 문자 따른 방식은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가 떠올라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이게 한 문자로 무조건 떠올라야 돼요. 떠올라야 되고. 그럼 이제 이게 떠오른 다음에 이제 기가 뭐였지, 권이 뭐였지, 이걸 계속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쉽게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해 주시고. 그러면 전속을 체결한 개공이 있었죠. 전속을 체결한 개공께서는 공개할 정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우리 지금 교재가 이걸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속을 체결한 개공 있잖아요. 기본적인 사항은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공개하는데 권리자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면 된다겠어, 안 된다겠어요? 안 된다겠죠? 이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거래정맥 공개해야 되는데 여기에 공시지가도 공개하라고 했죠. 다만 공시지가는 임대차에 관한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개보수는 공개할 정보에 들어가 있지 않았죠. 없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공시면 환지, 그 다음에 세,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이거는 공개할 정보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지난주에 메모를 딱 보시면 지난주에 전속에서 이제 메모했는데 이게 인적사항 공개 금지, 임대차는 공시가의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세. 기억나세요? 수세는 공개할 정보에서 제외됐다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확인 설명사항과 차이점이 몇 개? 4개. 이렇게. 권리자 인적사항. 다음에 공시지가. 그 다음에 수, 세.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4가지가. 그래서 그 정도만 이제 감 잡아주세요. 자, 그래가지고 교재 지금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럼 확인 설명사항을 봤어요. 그럼 넘어갑니다.
확인 설명하는 방법, 이제 아까 다 말씀드린 근거자를 제시하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건이 나와 있는데, 자, 그럼 보시죠, 뭐. 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건. 그럼 개공은 이것을 성실 정확하게 조사한 다음에 손님한테 브리핑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이걸 조사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쓰는 자가 제일 잘하니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건은 이거죠. 쓰는 자가 제일 잘하니까 개공은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매도인 임대인이죠. 매도 임대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럼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자가 주면 그 자료 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하는데 불응시 조치를 주어야 돼요. 만약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이자가 불응을 했다. 그러면 취득 의뢰인에게 일러야 됩니다. 취득 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설명을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줘야 된다. 둘 다 해야 된다. 그래야 면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건이었어요. 가볍게 읽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소유자 등의 확인이 나오는데 기본서 지금 242쪽 가고 있죠? 그러면 개업공사는 중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거 중개 의뢰인한테 주민등록증, 신분증 한번 봅시다. 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상 함부로 신분증 요구 못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거고요. 신분증 요구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확인 설명 의무였고요.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등의 의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는 25조 3항이거든요. 읽어드립니다. 교재 242쪽, 법제 25조 제3항. 개업 공인중개사는 밑줄이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밑줄이에요. 제1항에 따른 확인 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밑줄이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밑줄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하여야 한다 밑줄이에요. 그리고 그 여백이 안 나오지만 보존, 설명서 보존 몇 년 해야 돼요? 3년. 3년이라고 메모합니다. 그럼 그 표현이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라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셋 중에 하나를 보관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원본을 보존하든 사본을 보존하든 전자문서를 보존하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확인 설명 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란다. 이걸 공전소라고 불러요. 공전소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바로 뭐냐? 전자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전자계약을 한 경우는 별도의 보관 의무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시죠. 확인설명서 작성교부 보존 의무. 핵심 중요이 두 번째가 나왔는데 출발을 지금 개공했어요. 개공으로 출발했어요. 그럼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의 주체가 누구다? 개공이에요. 개공이고 거래계약서를 쓸 때 확인설명서도 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시기는 거래계약서 쓸 때 작성한다. 시기는. 그러면 우리가 실무적으로 계약 체결하는 날은 정신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두 다 미리 써놓습니다. 미리 써놓고 이제 손님 오시면은 그 신분증 달라게 하고 신분증 보면서 인적사항을 입력을 해요. 성명, 주민번호, 주소 다 입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작성을 한다.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럼 거래당사자 교부하고 이 거래당사자 교부를 했는데 이건 쌍방을 얘기해요. 설명은 취득의뢰인에게 했죠. 근데 설명서 교부는 쌍방이에요. 쌍방 모두 해줘야 됩니다. 그럼 기본 몇 부 작성해야 돼요? 세부 작성해야죠. 공동중개 시에는 내부 써야 되죠. 공동중개한다면 내부 써야 되죠. 양쪽 줘야 되고 한 부씩 보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고 쌍방 모두 교부하고 한 분은 보존을 하는데 몇 년 보존한다고요? 3년입니다. 3년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한다 이랬죠. 그럼 확인설명서 보존 의무 기간은 대통령령에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령에 있느냐 국토부령에 있느냐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3년을 보존한다. 근데 이거는 원본을 보존하든 사본을 보존하든 전자문서를 보존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전자문서를 보존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 아닙니까? 확인설명서를 써가지고 PDF로 전환시킨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보관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스캐닝해갖고
PDF 파일로 이제 저장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년 보존이다. 그럼 서류 보존 두 번째 등장했죠. 지난주에 전속 중기 계약서 몇 년 보존하라고요? 3년. 확인 설명서도 3년이에요. 다만 공인전자무센터에 보관됐다. 그럼 이때는 별도의 보관 의무가 없습니다. 이건 전자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는 전자계약이 있죠. 이걸 통하여 계약했다면 이제 별도의 보관 의무가 없습니다. 자동 보관돼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작성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43쪽에 맨 밑에 있어요. 제 사망에 따른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의 분사함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분사함소의 책임자를 말한다. 이자가 서명 및 날인하되, 서명 및 날인의 밑줄 긋고 밑자의 동그라미죠? 밑.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사가 있는 경우는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사 밑줄이에요. 그 소속공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함께 서명 및 날인이에요. 밑줄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명 및 날인 그랬으니까 이름을 쓰란 얘기죠.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된다. 둘 다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우리 시험에서요. 밑이냐 또는이냐 이거 바꿔내는 곳이 바로 여기다. 이건 서명 및 날인이에요. 잡히라고 도장 찍어야 됩니다. 둘 다 해야 돼요. 그럼 서명만 하거나 날인만 하면 위법이란 얘기죠. 이때 분사무소에서 확인 설명서 써진 거예요. 그러면 계곡란에 누가 써야 돼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책임자가. 그 다음에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는데 소공이 모든 소공이 아니에요. 중개행위를 한 소공이. 그럼 중개행위 했다는 얘기는 소공이 확인 설명서를 썼다든가 확인 설명을 했다든가 이건 중개행위를 했기 때문에 소공은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함께. 그래서 그 점 이해를 꼭 해주시고요.